안녕하세요. 시니어 경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경제와 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주제, 바로 금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제를 이해하고 싶다면,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금리입니다. 금리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 지금부터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리는 한마디로 돈의 가격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사과를 살 때 가격표가 붙어 있듯이 돈에도 가격표가 붙습니다. 돈을 빌리려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바로 그게 금리입니다. 금리가 낮으면 돈을 빌리는 게 싸지니까 기업도 개인도 적극적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발해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아지면 돈이 비싸지니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줄고 대신 돈을 은행에 맡기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결국 소비와 투자가 줄고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거죠.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금리를 자산시장의 중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력이 강하면 몸이 무거워지듯 금리가 높아지면 모든 자산의 가치가 눌려 내려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중력이 약해진 것처럼 자산 가격이 더 잘 뛰어오르게 되죠.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는 주식, 부동산, 채권 같은 자산 가격이 오르기 쉽고 금리가 높을 때는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자산이 끌려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금리는 누가 정할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준금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일본은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합니다. 이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둘째는 시장금리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투자자와 은행이 주고받으며 형성되는 금리죠. 중요한 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항상 같지 않다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올렸는데도 시장금리가 내려갈 수 있고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시장금리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미래를 미리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체감하는 은행 대출금리는 더 비쌀까요?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라고 해도 실제 대출금리는 6%에서 8%까지 올라갑니다. 은행은 단순히 기준금리에 맞춰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운영비, 대출자가 돈을 못 갚을 위험, 담보가치, 그리고 은행이 남겨야 하는 마진, 이 모든 걸 더해서 최종 대출금리를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입니다. 중앙은행이 움직일 수 있는 건 단기금리, 즉 하루짜리, 한 달짜리, 길어야 몇 달짜리 금리입니다. 하지만 3년, 5년, 10년 같은 장기금리는 시장 전망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기준금리는 채찍의 손잡이, 장기금리는 채찍 끝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손잡이를 올렸다고 해서 채찍 끝이 꼭 올라가는 건 아니죠. 내렸는데도 끝부분이 반대로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중앙은행도 장기금리까지는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금리가 낮으면 대출이 쉬워지고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지며 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으면 대출이 어려워지고 소비가 줄며 자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즉, 금리는 경제의 숨결과 같아서 금리만 이해해도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한결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리의 기초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금리는 돈의 가격이다. 금리는 자산시장의 중력이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시장금리는 시장이 정한다.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이, 장기금리는 시장 전망이 결정한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금리에 대한 기본 이해는 충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금리가 실제로 우리 생활과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